저는 올해 6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성우라고 합니다. 2년 전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답답해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쩌면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퇴직하던 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5년을 매일같이 출근하던 회사 건물을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을 때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그때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죠. 이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겠다고. 매달 조금씩 쓰면서 소박하게 살면 연금과 합쳐서 충분할 거라고.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바둑을 뒀죠. 저녁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TV를 봤고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뭔가 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35년간 일에 치여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낮엔 만날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요즘 주식 좀 해봤어? 나도 퇴직금으로 조금씩 하는데 용돈 벌이는 된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죠. 주식은 위험하다고, 퇴직금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선배가 보여준 수익률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에 5%, 많을 땐 10%까지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만약 퇴직금의 10분의 1인 2천만 원만 투자해서 매달 5% 수익을 낸다면 한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조금만, 정말 조금만 해볼까?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PR이니 PBR이니 하는 용어들을 외우고 차트 보는 법도 배웠죠. 유튜브에서 주식 전문가들의 강의도 들었고요. 1,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안전하다는 대기업 주식만 골라서요. 아내에겐 비밀로 했죠.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달은 신기할 정도로 잘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샀더니 5%가 올랐고 현대차도 7% 수익을 냈어요. 한 달 만에 70만 원을 벌었죠. 회사 다닐 때 야근해서 받던 수당보다 많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투자금을 2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전히 아내에겐 비밀이었죠.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관리했고요. 2달째엔 더 욕심이 났습니다. 대기업 주식은 오르는 속도가 너무 느렸거든요. 유튜브에서 본 전문가가 추천한 중소형주를 샀습니다. 바이오 관련 주식이었는데 신약 개발 소식이 있으면 주가가 2배, 3배씩 뛴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30%가 올랐죠. 2천만 원이 2,600만 원이 됐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내가 물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지만 태연한 척했죠. 응,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 늘어갈수록 마음은 불편했지만 수익을 보면 그런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깜짝 선물로 아내에게 알려줘야지. 석 달째가 되자 투자금은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상태였으니 더 과감해져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레버리지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수익이 2배가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스피가 3%나 떨어졌어요. 제가 가진 중소형주들은 10% 넘게 빠졌죠. 하루 만에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조정이야. 다시 오를 거야.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주 만에 투자금의 30%가 날아갔어요. 5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됐죠.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절을 해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밤잠을 설치며 차트만 들여다봤어요. 새벽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아침 9시가 되면 떨리는 손으로 주식 앱을 켰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던데.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대충 넘겼습니다. 아니야, 그냥 환절기라 그런가 봐.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선물 거래, 옵션 거래 같은 걸 손댔습니다. 하루에 수십 %씩 오르내리는 파생 상품이었어요. 처음엔 운이 좋았습니다. 잃었던 돈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죠. 역시 나는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제가 투자한 옵션이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투자금의 80%가 증발했어요. 3천만 원이 600만 원이 됐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35년간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다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정말 끝이니까요.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더욱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로 한 거죠.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습니다. 아내에겐 리모델링 자금이 필요하다고 둘러댔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주식시장은 잔인했습니다.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랐어요. 마치 누군가 제 거래를 지켜보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대출받은 1억도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퇴직금 2억 3천만 원과 대출금 1억, 총 3억 3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날린 거죠.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한강 다리를 지나며 나쁜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보험금이라도. 그러던 어느 날 우체부가 집으로 등기 우편을 가져왔습니다. 대출 독촉장이었죠. 하필 제가 외출한 사이에 아내가 받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촉장을 손에 든 채로. 여보, 이게 뭐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죠. 무릎을 꿇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주식으로 퇴직금을 날렸다는 것,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것, 1년 넘게 거짓말로 속여왔다는 것.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통장 내역도 다 확인했고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그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같이 살아온 부부인데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고 숨기다니. 배신감도 들었고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다 보였거든요. 밤에 혼자 한숨 쉬는 것도 새벽에 몰래 일어나 핸드폰 보는 것도 다 알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죠. 사실 나도 비밀이 하나 있어요. 통장을 펼쳐 보이는데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게 뭐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도 집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회사 다닐 때부터 조금씩 부업을 했어요. 손재주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제품을 만들어 팔았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었어요. 당신이 은퇴하면 함께 쓰려고 모아뒀죠.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아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증서였죠. 당신도 모르게 연금보험을 들어뒀어요.
1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넣었는데 이제 곧 만기예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올 거예요. 저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내가 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지 마요. 우리가 젊었을 때 기억나요?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 하방에서 시작했잖아요. 라면 하나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했고요. 지금이라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더 중요했는데 저는 어느새 그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남은 5천만 원과 아내가 모은 1억 5천만 원으로 대출금을 갚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화려했던 아파트를 떠나는 게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가 만든 수제품을 제가 배달하고 온라인 주문도 관리하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월급쟁이 때처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연금과 보험금을 합치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아내의 재능을 발견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가끔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주식으로 대박 났다며? 비법 좀 알려줘. 그럴 때마다 쓴 웃음이 나옵니다. 대박은커녕 쪽박을 찼죠.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진짜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그걸 함께 해줄 동반자가 있다는 거. 이제 주식 앱은 지웠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공방에서 일하며 저녁엔 소박한 밥상을 앞에 두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2년 전 은퇴할 때 꿈꿨던 노후와는 많이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위험한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을까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상의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절 믿고 기다려줬으니까요. 이제 진짜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공방에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만든 제품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부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서인지 물건에도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 전엔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도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살면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해 보인다니.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가진 게 많을 때보다 잃고 나서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리고 아내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